마지막 강의입니다. 두 번째는 빛과 물질의 이중성이에요. 이중성이라는 거를 영어로 뭐라고 적냐면 듀얼리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성질을 둘 다 가졌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성질이 뭐냐면 웨이브적인 특성, 파동성이라고 하죠. 또는 파티클적인 특성이라고 합니다. 입자성. 그럼 파동적인 특성에는 뭐가 있냐면 리플렉션, 반사가 있고요. 리프렉션, 굴절이 있고요. 인터퍼런스, 간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프렉션, 회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속적인 파동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이에요. 입자성은 뭐냐면 입자란 건 특정 값을 가진다는 거거든요. 특정 크기를 가진다는 거죠. 근데 이 특정 크기는 특정 에너지 값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오는 게 첫 번째가 흑체 복사입니다. 블랙바디, 그 다음에 포토 일렉트로닉 이펙트, 광전 효과, 이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얘입니다. 얘를 배울 거예요. 왜냐면 파동성이란 건 앞에서 밝혀졌으니까 입자성 중에 광전 효과가 뭔지 좀 밝힐 겁니다. 빛, 빛은 그래서 실제 입자로 구성되진 않았어요. 근데 입자성이 가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특정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특정 에너지 값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실험을 밝혀낸 게 우리가 알고 이 특정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는 어떤 덩어리다라고 하는데 이 실험을 밝혀낸 게 흑체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랑 광전 효과입니다. 그래서 광전 효과에 대해서 많이 배울 거예요. 우리가 특정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퀀텀미제이션 돼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어는 양자, 크기를 가진 입자화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양자화. 그래서 이 덩어리는 실제 입자는 아니죠. 그래서 이미지 차지, 이미지 파티클, 그러니까 가상의 입자를 설정해요. 실제 입자는 아닌 거. 요거를 우리가 광자라고 해요. 광자. 포톤이라고 하는데 뭔 말이냐면 우리가 흰색은 여러 가지 뭐예요? 여러 가지 빛들의 모임이라고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이렇게 파란빛 광자와 뭐 초록빛 광자, 빨간빛 광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덩어리다라고 봅니다. 근데 각각의 빛들은 각각 특정 에너지 값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값으로 바뀌지가 않아요. 이해됐죠?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맞죠?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광전 효과라는 게 뭐냐, 이걸 설명했던 광전 효과라는 게 뭐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광전 효과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빛 에너지는 HF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이 H는 플랑크 컨스탄트입니다. 그래서 6.6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컨드가 돼요. 그리고 이게 프리퀀시겠죠. 진동수의 단위가 세컨드의 역수랑 헤르츠 같은 거라 했죠. 요걸 쓴다. 그래서 줄이 나옵니다. 에너지가. 광전 효과를 어떻게 했냐면 전도가 잘 되는 금속판에 특정 진동수 이상의 빛을 노광합니다. 이거를 이리디에이션이라고 하는데 노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광 빛을 쬐어준다는 거죠. 할 때 특정 특정 진동수 이상의 빛을 익스포저 하면 이때만 뭐가 나온다는 겁니다. 포토 일렉트론, 포토닉 일렉트론이 나는데 뭐냐면 광전자가 발생하더라. 광전자가 뭔가요 하면 빛을 받아서 프리 일렉트론 된 걸 말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특정 진동수 이상이어야 돼요. 이 특정 진동수 이상은 금속판마다 다릅니다. 금속판마다 다르다. 이때 이 특정 진동수를 우리가 스레시홀드 프리퀀시라 하고요. 이걸 문턱 진동수라고 합니다. 한국어로. 문턱을 넘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 이거를 이제 F0라고 표현할 거예요. 됐나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금속판에 원자가 이렇게 있고 원자 주위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일렉트론들이 있죠. 양이온들이 있고 이렇게 일렉트론들이 있겠죠. 이렇게. 그때 특정 이렇게 빵 때렸어요. 근데 얘의 F1은 F0보다 작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는 광전자가 발생을 안 합니다. 나가는 게 없어요. 이렇게 나가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파장빛을 프리퀀시 가지는 애를 땅 때리는데 이 F2라는 애는 F0보다 이상인 거예요. 그럼 얘가 여기서 일렉트론이 에너지를 딱 받아서 빵 하고 탈출하면서 프리 일렉트론이 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포토 일렉트론이 광전자라고 해요. 이 상태입니다. 그럼 프리 일렉트론이 발생하니까 뭐가 발생한 거예요? 전도성이 생기더라. 요거예요. 요게 전도성이 생기니까 전류가 발생하더라. 이거예요. 요게 이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스펙트럼을 우리가 보호할 때 했는데 레드고 오렌지고 옐로우고 그린이고 블루고 네이비고 바이올렛이 됐을 때 1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댔어요? 람다가 길어지지만 F는 어떻게 됐어요? 줄어든다고 했었죠. 그래서 파란빛이 좀 더 많이 반응합니다. 큰 거거든요. 그래서 F가 이렇게 되는데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걸 지우고 1로 가면 갈수록 프리퀀시는 증가하잖아요. 프리퀀시가 증가한다는 건 결국 빛 에너지도 증가하더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 부분을 수식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빛 에너지 이제 광전 효과가 나왔을 때 광전 효과가 있을 때 결국 빛 에너지는 HF라 표현할 수 있고요. 얘는 결국 특정 진동수 이상이라니까 W 1 함수와
이때 이 이함수는 특정 진동수 이상이란 거예요. 특정 진동수의 빛 에너지, 문턱 진동수의 빛 에너지죠. 그래서 얘를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이 되는 겁니다. 1이고 나머지 뭐가 돼요? 잉여 에너지가 되죠. 그럼 이걸 수식적으로 좀 더 정리하면 빛 에너지 다시 적을게요. 는 특정 진동수를 우리가 문턱 진동수라고 했잖아요. 했을 때 HF0 이렇게 되죠. HF는 HF0 플러스 이 잉여 에너지는 뭐냐면 뭘로 바뀌냐면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HF는 HF0 플러스 EK 맥스를 가진다 라는 식이 돼요. 요거를 이제 그래프화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F고 이게 에너지라 했을 때 EK라고 했을 때 EK는 F0 요 시점부터 발생해서 이렇게 선형으로 그린다. 맞죠? 여기서 문턱 진동수 발생.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전류가 발생하더라. 맞죠?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할 수 있는 이제 좀 추가로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광량과 파장 광량입니다. 광량이 크다라는 거는 결국 밝다는 건데 밝다라는 거는 결국 작은 에너지의 빛들이 뭐인 거예요? 많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얘는 작은 에너지라고 하니까 이 작은 에너지가 만약에 if 이 작은 에너지의 F가 F0보다 작다라고 하면 뭐예요? 전류는 발생해 안 발생해? 안 발생하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 F가 F0 이상이라고 하면 당연히 전류는 나오겠죠. 요거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밝다라는 건 빛의 세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거 조금 알아두시면 좋다. 요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뭐 요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거는 H입니다. 플랑크 상수를 구할 수 있어요. 수식적으로 풀면 얘가 Y축을 의미하고 얘는 X축 절편이고요. 얘는 뭐예요? 이제 얘가 Y고요. 얘가 Y축이고 얘가 X죠. 맞죠? X 절편이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됐나요? 그리고 조금 더 모식적으로 이거 그림을 좀 더 그리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메탈의 금속의 전자에너지 위치가 여기다. 전자에너지의 위치 오비탈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일렉트론이 갇혀 있는데 근데 얘가 빛을 빵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F가 F0 이상의 빛을 받으면 어떤 특정 에너지 값, 이 W를 W 2함수죠. 2함수 1이 2함수입니다. 얘를 그러니까 HF0 얘를 극복하면서 전자가 일로 올라가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맞죠? 일반적으로 여기 이동할 때는 결국 운동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EK가 클수록 전류도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배웠겠지만 전류라는 건 뭐죠? 전하의 흐름이니까. 시간당 전하의 흐름이니까. 그러면 이제 수식적으로 완벽하게 정리를 하면
다시 한번. 얘는 전자의 질량 V스퀘어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됐죠?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본 게 빛이라는 게 파동인 줄 알았지만 입자성도 가진다는 거였는데, 결국 그 다음에 생각한 게 파동이라 생각한 빛이 입자성도 가지더라. 그럼 반대로 뭐라 생각할 수 있냐면, 입자도 파동성을 가지지 않냐 이거예요. 네, 요거는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요걸 한 게 드브로이 파장입니다.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드브로이 파장. 그러니까 파장을 가지면 파동성을 가지는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람다는 입자의 운동량, 맞죠? 그래서 h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걸 수식적으로 변환하면 들어가게서 우리가 EK는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2m분의 m 제곱 v 제곱. 그럼 얘가 2m분의 p 제곱을 바뀔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수식적으로 집어넣으면 결국 람다, 드브로이 파장은 람다는 p의 h인데, 얘가 결국 루트 2m2k의 뭐가 돼요? h가 되니까 2k가 2배가 증가되면 람다는 루트 2배 짧아. 맞죠? 다른 거. 요거 중요한 키포인트다. 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SEM하고 TM이 있는데, 요거는 문제 보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까지 하면 우리 강의는, 물리학 강의는 마칩니다. 이제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랑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는 여러분들이 그냥 교재 보고 외우는 게 더 낫습니다. 네, 요까지 하겠습니다.